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명익의 장사미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사미사라는 소설은요, 일단 제목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장사미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장씨의 셋째 아들 또는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어떤 나가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제가 아까죠. 네, 왜냐면 이거 찍기 바로 전에 눈길을 찍었거든요. 그 눈길을 찍을 때도 말을 했지만, 제가 그 수능 특강에 실린 그 소설 부분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낸다. 네. 그러니까 문제 내기 좋은 부분은 빼고 안 낼 부분만 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장사미사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나가 지금 기차를 탔어요. 근데 기차 3등 칸을 탔어. 3등 칸. 3등 칸은 어떤 칸이죠? 되게 제일 싼 칸. 그 기차 뭐라 그러지? 차표가 가장 싼 칸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공간이에요. 그럼 3등 칸에 탔어요. 그리고 이 3등 칸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쭉 이제 관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나가 기차 안에서 3등 칸에 탄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관찰을 하냐면 어떤 신사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도 나오는 부분이 사람인데요. 어떤 중년의 신사가 나오는데, 구두를 신은 신사. 이 구두를 신은 신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신매매 알죠? 인신매매. 어떤 사람을 납치에다가 팔아 넘기는 거. 인신매매를 해서 여자들을 막 술집이나 막 이렇게 몸 파는 데에다가 막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여자들이 이제 자기가 원해서 막 그런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인신매매로 일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도망친 여자들을 이 신사랑 어떤 젊은이들이 찾아다니면서 잡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구,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네. 네. 어쨌든 그 인신매매를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가해자인 거고요. 그죠? 가해자인 거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가 잡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나가 이제 그 기차간에서, 그 3등칸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이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도망쳐갔다가 다시 잡혀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여자가 너무나 슬퍼 보이고, 그쵸? 너무 슬픈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불쌍해서 연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사가 잠깐 어디 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젊은이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젊은이가 이 여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겠어요? 너무나 막 모멸감과 자존심도 상했고 되게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자가 분명히 그 화장실에서 혀라도 깨물고 죽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모멸감을 느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조금 있다가 얼굴을 하얗게 화장을 새로 하고 나타나가지고, 옥자는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 그 여자는 되게 어떤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죠. 그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힘, 저력, 생명력, 이것을 잃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중을 나타내는, 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사미사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그렇게 붐비고 법석하는 정거장폼에 혼잡을 옮겨 싣고 차를 찾는다. 이 차는 기차고요. 그죠? 이 정거장폼이라는 건 플랫폼을 말하겠죠. 아, 그러면 이 공간적 배경은 어디구나? 네, 기차 아니구나. 그죠? 기차 아닙니다. 네, 기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정거장의 거리와 기억이 멀어감을 따라 이 3등 착간에 가득 실린 무질서와 흥분도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3등 착간은 뭐다?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타는 공간이다.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앉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선체로 남아 자리가 잡힌 셈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막 혼잡한 그런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대요. 이 착간 바로
한 끝 바로 출입구 발이 왜 이래. 2차 간 한 끝 바로 출입구 안짝에 자리 잡은 나 역시 담배를 피워물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출입구 안짝에 자리 잡았대요. 그러니까 출입구 안쪽에 있으니까 지금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을 쫙 조망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중간에 있었으면 막 다 뭐 조망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쭉 이제 기차 안에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관찰을 시작을 하는데 관찰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웬 사람들이 무슨 일로 어디로 가느라고 이 아둔들인가 혼잡한 정거장이나 부두에 서게 될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려보는 것이 나의 버릇이었지만 그러나 이 중에 남모름 서름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아득한 길을 떠나는 이도 있으려니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뭔가 약간 연민이죠. 그죠? 네. 이런 감상적인 심정으로보다도 지금은 단지 인산인해가 뭐야? 사람이 졸라 많은 거죠. 그죠? 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많다. 사람 틈에 부대끼는 괴로운 역정일지 모를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그 연민보다도 이 감상적인 심정이라는 건 저런 사람들 되게 불쌍한 사람들 많구나 이런 연민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괴로운 역정일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 역정으로 주위를 흘겨보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그런 건 아니래요. 물론 또 아득한 길을 떠나는 사람의 서러운 표정을 찾아 구경하려는 호기심도 없었다. 만일 그런 것이 있었다면 방심 상태인 내 눈에 유깃거리는 되겠지만 방심 상태라면 나만도 아닌 모양이다. 방심이 뭐예요? 마음을 놓는 거죠. 그쵸? 긴장해서, 그죠? 긴장해서 방심 상태로. 그래서 사람들이 제각기 제 본색으로 돌아가. 그죠? 방심 상태가 되니까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자, 각각 제 버릇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우리들 중에 모자 대신에 편물, 목대, 그러니까 목도리를 머리에다가 감은 농촌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도 긴장해서 방심을 하게 된 거예요. 금방 회복한 제 버릇으로 그만 적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실수라는 것은 통로에 있던 그 젊은이가 늘 하던 제 버릇대로 캬퇴한 거예요. 그래서 가래침을 뱉었는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나와 마주 앉은 그 중년 신사의 구두 콧등에 떨어진 것이다. 아까 이 중년 신사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이 사람이 그 인신매매. 그죠? 인신매매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막 포갑적인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구두 콧등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럼 이제 중년 신사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젊은이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걔를 막 되게 막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랬겠죠. 물론 그것만도 적지 않은 실수겠지만 그렇게까지 여러 사람의 눈이 둥그레서 보게끔 큰 실수를 만든 것은 그 구두의 발작적 행동이었다. 봐봐, 이 중년 신사를 이제부터 그 구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 인물들을요 다 어떤 그 사람이 입는 옷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은 뭐 모자 아니면 그 사람이 신는 신발 이렇게 어떤 보통 명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인물들은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지금 기차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에 관련된 어떤 명사들로 보통 명사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통 명사들은 어떤 익명성, 그죠? 이 기차 안에 사람들의 어떤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구두를 신은 사람의 발작적 행동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구두는 발작적으로 통로 바닥이 빠져라고 쾅쾅 뛰놀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발에 지금 가래침이 묻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발에 가래침이 이렇게 더럽게 묻었어. 그러니까 보통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휴지로 이렇게 닦겠죠. 그죠? 그런데 이 구두는 아이씨 막 욕을 하면서 발을 막 이렇게 이렇게 떨어내는 거예요. 네, 바닥이 빠져라고 쾅쾅 뛰놀았다. 그러나 그리 매끄럽지가 못했던 구두코라 용이 떨어질 리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난 그 구두는 이번에는 호되게 허공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그래 튀어나오는 비말의 피해, 이 비말이 뭐예요? 그 가래침이죠. 피해를 나도 받았지만, 그러니까 막 흔드니까 그 가래침이 탁 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튀었겠죠. 나도 받았지만 그 서슬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던 그 젊은이는 그저 정면으로 튀어나오는 비말을 피하여 그저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그러나 그 젊은이의 동행인 듯한 노인이 제 복구럼에 의해서 낡은 신문지를 한 줌 찢어서 젊은이를 주었다. 뭐 하라고? 이 젊은이를 줘서 그 중년 신사한테 다시 줘서 그거를 닦게 하려고. 그죠? 근데 젊은이는 당장 걷어차거나 쫓아나와 물려는 맹수나 어르듯이. 그 맹수는 누굴 비유한 말이야? 그 중년 신사를 비유하는 거죠. 그 구두 콧등 앞으로 조심히 신문지 쥔 손을 내밀어 보았다. 그러나 구두는 물지도 차지도 않고 도리어 그 손을 피하듯이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그러자 희고 부드러운 종이, 이거 뭐예요? 휴지예요, 휴지. 이 당시에 휴지가 굉장히 귀합니다. 이 당시가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그러면 이제 하얀
화장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뽑아 쓰는 화장지, 크리넥스 같은 거. 그런 종이가 구두 코를 닦기 시작했다. 그런 종이는 많기도 하고 아깝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막 침을 닦을 정도로 엄청 비싼 건데도 주위의 사람들은 그 구두가 그렇게 야단을 할 때보다도 더 의외라는 듯이 수북이 쌓이고 쌓이는 종이 무더기를 일삼아 보게끔 되는 거였다. 이 종이 무더기는 뭐예요? 그 휴지죠, 휴지. 근데 휴지를 한 장만 꺼내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무더기를 막 뽑아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씻고 또 씻고 필요 이상으로 씻기는 것은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젊은이 보기 민망하라고. 젊은이를 괜히 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젊은이를 욕하고 싶었던 거죠. 젊은이가 기껏 미안해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했다. 혹은 그것이 더러워서만 그런다기보다도 더러운 사람의 것임으로 더욱 그런다는 듯도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삼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비죽이고 외면을 하고 말았다. 모르는 척하고 말았다. 물론 그 젊은이는 미안 이상의 모욕감으로, 그죠? 모욕감을 느꼈죠. 미안하기도 했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 막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은 것 같잖아요. 얼굴이 빨개져서 천장만을 쳐다보며 이따금 한숨을 지었다. 그 중년 신사와 통료를 격하여 나란히 앉은 단꼬바지가 있었는데 지금 봐봐요. 몇 명 나왔어요. 나 나왔고요. 젊은이 나왔고요. 노인 나왔고요. 그리고 누구지? 중년 신사 나왔고, 그리고 단꼬바지 입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다 보통 명사로, 그쵸? 처리하고 있죠. 다소의 의분을 느꼈음인지 그 우뚝한 코를 벌렁거리며 흰자 많은 눈으로 연방 그 신사를 겼는지라 관심은 있어. 그죠? 그러나 그 신사의 눈과 마주치기만 하면 슬쩍 시선을 거두고 딩딩한 코를 천장으로 시키고 마는 것이었다. 지금 뭐예요? 눈을 피하는 거죠. 그죠? 눈을 이렇게 막 피하는 거예요. 네. 지키고 마는 것이었다. 왜? 괜히 쳐다봤다가 너 눈 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신사와 눈이 마주치기를 꺼려하는 것은 비단 단꼬바지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코가 딩딩한 단꼬바지도 그럴 적이야 할 정도로 그 신사의 눈을 보기에 좀 불안스럽도록 뒤룩거리는 눈망울이었다. 일부러 점잔을 빼느라고 혹은 노상 호령기를 뽐내느라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약간 피할망상의 증상이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뒤룩거리게 되는 눈인지도 모를 것이었다. 어쨌든 마주보기가 거북스러운 눈이라 되게 무섭게 생긴 그런 눈이라서 아까 신문지를 주던 그 곰방대 영감은 담배를 붙이며 도적해보던 곁눈질을 들키자 채 불이 당기기도 전에 성냥을 불어 끓일 만큼 낭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위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때요? 엄청 냉랭한 분위기가 된 거야. 냉랭한 분위기, 그죠? 다 쫄았어 지금. 이 젊은이래 중년 신사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그렇지 않아도 본시부터 이렇다 할 이야기거리가 없이 덤덤한 우리 자리는 더욱 멋쩍게 되고 말았다. 그쵸?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솔선해서 그런 침묵을 깨뜨려야 할 책임자가 있을 리 없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때 단꼬바지 옆에 앉은 가죽 재킷 입은 젊은이가 맞은편의 캡슨 젊은이에게 자네 지리감이 가졌나? 지리감이는 그 아까 전에 그 고급 휴지, 그죠? 크리넥스 같은 그런 휴지를 말해요. 하며 응 있어 하고 일부러 꺼내주기는 것을 이 사람 지리감이는 나도 있네 하고 한 뭉치 꺼내 보이며 코를 풀기 시작하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아까 전에 그 코를 푸는 게 아니라 그 가래침을 닦는데 그 지리가미를 휴지를 사용한 게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 너무 비싼 종이를 그렇게 막 쓰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데 너 휴지 있어? 그랬더니 있어 줄까? 그랬더니 아니 나도 있어.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어? 자랑하려고. 우리도 있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고 한 뭉치 꺼내서 코를 막 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그죠? 네. 그래서 캡슨 젊은이는 킬킬 웃으면서 맞은 코를 풀어서는 그런 종이가 수북한 통로 바닥으로 던졌다. 그러나 옆에 단꼬바지가 빙그레 웃었을 뿐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말았다. 내 앞에 신사는 그저 여전히 눈을 뒤룩거리며 두세 번 큰 하품을 하였을 뿐이다. 좀 실례의 말이긴 하지만 마주 앉은 내가 느끼는 그 신사의 하품은 옛말이나 괴담에 사람을 취하게 하는 무슨 기미나 악취를 뿜는다는 두꺼비의 하품 같은 것이었다. 어때요? 되게 약간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무슨 시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왜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한 사실에 대해서 쭉 묘사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인칭 뭐라 그랬죠? 관찰자 시점. 순행이에요, 역순행이에요? 이거 순행적 구성이죠. 쭉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에요. 그냥 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3등 착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 그죠? 묘사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네, 근데 관찰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물들의
뭐 대화와 그죠? 대화와 행동을 모두 관찰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조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에 이 대화 행동에 대해서 느낀 점을 그죠? 조금씩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됐죠? 이 행동에서 받은 어떤 인상이나 느낌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시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나는 관찰하는 입장이고 그죠? 다른 인물들의 대화 행동. 근데 그 다른 인물들은 어떤 특정인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그죠?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그러니까 뭐 단꼬바지라든지 구두라든지,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됐습니다. 네, 다른 거는 중요한 거 없고요. 이 뒷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뒷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줄거리라도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 글에 이거는 완전 첫 부분이에요. 완전 첫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사소한 갈등이죠. 이거는 이 소설의 중심 갈등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아까 중년 신사와 그 젊은이 그죠? 침 뱉은 젊은이의 갈등은 주된 갈등이 아니고 그냥 아주 부수적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요 여자가 나오는 부분 있죠. 요 여자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줄거리라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